또 결국에 저희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수는 또 세금을 내는 게 우리보다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을 네. 건데 그들이 어떻게 좀 한번 절세를 할 수 있을지 그 세금 관리법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관리법은 정말로 쉽게 유능한 세무사 만나가지고 한국재무설계 정재영 재무설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연차 때는 되게 낮은 연봉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주정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연차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억대 연봉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3억 5억 이제 으로 갔다가 나중에 뭐 K리그에서 S급 선수가 되면 10억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선수들이 되는데 뭐 선수분들이라고 자꾸 이제 특정 지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분들한테도 다 해당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이제 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축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기간별 투자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해드리는데 기간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저 짧게는 3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의 능력에 따라서 더 이제 선수 생활 더 오래 할 수가 있고 선수 생활에서 또 은퇴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뭐 코치진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에이전시나 뭐 다른 쪽으로 또 이렇게 또 이제 또 여러 구도로 이제 바뀌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선수 생활에서의 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나의 인생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1년에서 5년에 대한 이 시점에서 이제 자금을 어떻게 모을 건지 그리고 이제 5년부터 해서 10년 동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10년 이상부터 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단순하게 내가 은행 적금으로만 이렇게 활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PD님 같은 경우에도 적금은 들어봤죠? 아 그럼요. 네. 지금도 뭐 적금 들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럼 은행 적금도 해보셨겠죠? 아, 다 해봤습니다. 네. 은행 적금을 하다 보면 이제 1년에 이제 만기 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받는 이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자에서 항상 뭘 떼죠? 세금을 떼고 이제 저기 돌려받죠. 맞아요. 그거를 좀 정식용어로는 이자소득세라고 하고 15.4%에 대한 이제 이자소득세를 뗍니다. 15.4%씩 뗀다고 했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짧게 이제 저축을 하든 길게 저축하든 15.4% 떼면 그 세금만 모아둬도 진짜 많은 이제 저 세금을 떼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내기는 내겠지만 좀 아쉽죠. 그렇죠. 알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세금을 최대한에 안 뗄 수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러한 저축 플랜에서도 아까 세액공제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과세를 하고 이야기하는 건 보통 이제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이제 저 과세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과세를 이제 면제를 해주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활용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적금을 지금 시점부터 해서 뭐 100만 원 적금을 한다고 했을 때 뭐 1년 적금만 활용하지 말고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기간을 조금 더 이제 나눠가지고 이 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년에서 5년 정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단기 목적 자금을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나의 시드머니를 만드는 거. 이율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목돈 만들기라고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이제 15.4%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이상부터 해서 10년 저축에 대한 부분부터는 이제 비과세를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비과세에 대한 이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5년 이상 납입하고 보유기간 10년. 그러니까 총 보유기간이 이제 납입기간 포함해서 10년까지만 하면 이제 비과세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시납 우리가 목돈 만들어지면 또 예치를 하죠. 은행에다 예금을 하잖아요. 네네. 이 예금을 이제 저 그냥 총 10년 동안 보유를 하면 또 1억 한도 안에서는 또 15.4%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또 면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년부터 이상에 대한 이제 저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이제 비과세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10년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는 결과적으로 같은 시점에서 누구는 나는 목돈을 이렇게 매년 1년씩 이렇게 모아놨지만 누구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통해가지고 저 노후까지도 같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적은 금액으로 지금 시점부터 해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이제 10년 이상에 대한 이제 적금을 둔다면 나중에 연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평생 연금형도 만들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나의 지금 시점에서 은퇴까지에 대한 부분도 만들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듣고 보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는 이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또 결국에 저희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수는 또 세금을 내는 게 우리보다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을 네. 건데 그들이 어떻게 좀 한번 절세를 할 수 있을지 그 세금 관리법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관리법은 정말로 쉽게 유능한 세무사 만나가지고 맡기면 됩니다. 네. 뭐 선수분들 다 각자 있으시죠?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선수분들이 이제 벌어들인 수익들은 다 이제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업소득에서 종합세율을 이제 매기는 건데. 중간에 좀 약간 궁금한 게 그 연봉마다 사실 종소세는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인 선수가 뭐 이제 종소세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 네. 대략 몇 프로 정도 좀 될까요? 1억 5천 미만까지는 이제 저기 35% 정도 이렇게 세율 구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1억 5천이니까 얼마? 그럼 3,500만 원을 이제 뗀다는데. 너무 아까운데. 여기서 이제 3,500만 원에서 또 누진 공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 공제까지 이제 적용하면 이제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빼주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세금을 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렇죠. 솔직히 저도 세금 2천만 원 낼 정도로 벌어보고 싶은 거지만 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죠. 이게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유능한 회계사분 쓰시면 되겠지만 세무사분 네. 그래도 또 특별히 선수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는 1억을 벌었는데 이제 35%를 떼고 누구는 1억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세율 구간 24%나 뭐 15% 뗀다면 당연히 후자로 가야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세율 구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벌어둔 사업소득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업소득을 덜 벌어야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 이 사업소득에서 이제 필요 경비를 이제 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필요 경비라면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이제 축구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뭐 레슨이나 뭐 그런 것도 개인 트레이너를 이제 그렇죠. 고용해서 한다든지. 왜냐면 내가 축구를 더 열심히 위해서 이제 이 구단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렇죠. 또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내가 축구 용품을 사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또 경비를 처리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뭐 의료 관련된 것도 실생활에서 쓰는 모든 일반 비용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 비용 이렇게 쓰면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러한 이제 경비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또 이제 세금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이제 세무사랑 또 제가 같이 한번 또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축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쓰는 카드도 웬만하면 축구 관련된 건 또 다른 카드로 해가지고 사업 경비 처리로 이렇게 증빙이 되니까. 네, 그 가장 중요한 이게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현금 영수증이나 아니면 이제 세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 좀 이제 잘 해놔야 되기 때문에. 뭐 물론 내가 아예 뭐 일어나 귀찮은데 돈 많이 버는데 내면 되지 뭐 국가에 내가 그냥 환급할게 하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렇죠. 사람 심리가 안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좀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다면 이제 저기 설계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좀 공부를 해가지고 신경 쓰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막 이제 축구 관련된 것들을 막 사야 되냐 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또 지출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축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요약해서 간결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나의 필요 경비가 얼마큼 이제 축구에서 활용도가 많이 썼는지 그거를 잘 증빙 자료를 잘 만들어준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증빙 통해서 나의 이제 소득에 대해서 얼마큼 잘 빼줄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공제를 내가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용 상품을 내가 얼마큼 잘 준비를 했는지 따라서 얼만큼 나의 세금을 좀 절세할 수가 있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은 요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세무사님과 상담하셔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알아야 되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 그냥 나 해주는 세무사님 있어 알아서 해줄 거야 이거 하고 세무사님이 있는데 세무사님 이거 체크해줘 저 이거 증빙자료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제출할게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거하고는 너무 다른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거.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 선수인데 연봉이 이제 올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이면 월 1,000만 원. 네. 그러면 뭐 새 전 1,000만 원이니까 세후로 하면 뭐 800 후반대 정도겠죠? 그 정도 내가 이제 돈을 버는 선수이고 여기서 뭐 승리수당 같은 보너스는 뺀다고 했을 때 이 선수가 어떻게 지출을 좀 관리하면 좋을지 한번 예시를 들어 주신다면.